이어지는 순서는요, 키노트 스피치 시간입니다. 또 반가운 얼굴이 와 계시고요. 또 제 눈앞에 바로 앞자리에도 자리를 해주고 계시네요. 이건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팬입니다. 뇌가 섹시한 남자, 일명 뇌생남이라고 하잖아요. 네, 뇌생남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 JTBC 비정상회담, TVN 문제적 남자 등 다양한 방송에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입담으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 분이시죠. 바로 타일러 라쉬님이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혹시 PPT 자료가 있나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은 저를 아마 방송 대중 매체 이런 걸 통해서 저를 알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한 작년 연초부터 한국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제 글로벌을 나가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위주로 이제 컨설팅하고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한국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본을 전부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사업을 상상해 봤을 때 앞으로 언젠가는 해외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나가고 싶어 하는 의향을 가지시는 분은 절반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한국은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엄청난 경쟁력이 있어요. 대신 비교적으로는 보다 시장이 조금 적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 너무나들 경쟁을 잘하니까 빨리 포화가 되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졌을 때부터 그걸 확보해야 될 때까지의 그런 경쟁력이 진짜 너무 대단한 거기 때문에 해외를 나가는 건 오히려 더 좀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상상하는 그런 나가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고객들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많이 언급들 하시는데, 당연히 해외 나가서 파트너를 잡고 싶고 MOU를 체결하고 싶고 그리고 투자를 받아오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예 그냥 무역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지사를 차리거나 이커머스를 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어디서 차리거나 아니면 그냥 인력을 해외에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알지만, 시작을 하고 막상 나가고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지장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기회만큼 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사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보면은 영어로 회사 소개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근데 그러면은 그걸 갖고 있느냐, 그 여부를 말씀드리는 그런 통계이지만, 그 안에서 몇 가지 자료가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고 과연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거는 또 그것보다 적은 수겠죠. 그리고 이렇게 따지고 가보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해외를 나가시면 어디 농식품 관련된 컨퍼런스를 다녀오거나 아니면 스타트업 관련된 컨퍼런스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농식품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면 바로 사람들한테 제 회사 소개 자료예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어디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녀보고 컨벤션 센터 옆에 있는 바에 들어갔더니 옆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명함 주세요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은 거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좀 사람하고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피치보다도 더 많은 자료 필요할 수도 있죠. 뭐 웹사이트나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영상은 1%도 안 가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제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이걸 사실 해도 어려운 거예요. 해외로 나가는 건 내가 모르는 것을 이제 모르는 배경을 가진 사람과 모르는 환경에 있는 사람을 설득시켜야 된다는 점이 가장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많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 꼭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사례를 많이 봤으니까 저는 이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TA부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것들 같이 이제 볼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본인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근데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바깥 사례를 몇 가지 이제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범하신 실수인데요. 이건 이제 미국 보면 그 주마다 투자 유치를 해야 돼요. 연방정부에서 안 해줘요. 막 고트라처럼 막 이렇게 엄청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주들은 각자의 특징이 있겠죠. 뭐 해안 지역이면 투자의 어떤 목적이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아칸소라는 주가 있어요. 클린턴 가문이 있는 주, 거기 월마트가 본사를 두고 있는 곳, 미국 한복판에 있어요. 미시시피 강물 옆에 있는데, 근데 거기가 굉장히 만약에 이제 뷰티 쪽 상품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용식품 쪽에 쌀 생산이 필요한 아니면 쌀 생산 관련된 뭔가를 하고 계시면 알아보실 만한 주예요. 이건 이제 동서양의 구분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잖아요. 뭐 문화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는데 쌀 생산으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쌀 생산으로 동서양 구분을 하면 미국이 동양인 이유가 아칸소 주 때문이에요.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거기 비 많이 오고 땅 자체가 쌀 짓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복판이기 때문에 이 쌀을 가지고 어디에 뭐 제품에 녹여가지고 막 공장을 돌리고 막 뭐 만들어내고 유통을 시켜야 되면 거기 고속도로가 한복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가지고 진짜 유통에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공장 유치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 공장 유치를 하고 싶어 하시는 아칸소가 채용한 컨설턴트랑 파견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뭐 투자 아니면 여러분 같은 분들 이제 만나가지고 뭐 공장은 우리 주에서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피치덱을 드리겠죠. 그 피치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왜 좋은지, 뭐 도로가 있다,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린다, 그 연간 평균 가구량이 중요하겠죠. 그죠? 농사 짓는 쪽에 있으면은. 그러면 그 가무량을 그 자료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숫자가 말해주는 게 뭘까요? 얼마나 내린 거예요, 비가 1년에? 55인치예요, 여러분. 그거 얼마인지 실감하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미국에서 오래 지내다가 왔으면 뭐 방송을 많이 보다가 지난주 뭐 비가 많이 내려 뭐 하룻밤에 무려 12인치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지난주 너무 비가 많이 내렸지 나도 봤어 이런 생각. 12인치가 얼마 정도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봤으면은. 근데 요새 인치를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 말고 인치를 쓰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어떤 실수인지 아시겠죠? 번역은 완벽하게 하셨죠.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불어 참 다 많이 만들어 놓고서 이거는 옮기지를 않았어요. 상대방이 실제로 갖고 있는 세계관을 본인이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그 이제 같은 분이신데 그 이제 한 지역에서 투자 유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뭐 미국에 가면 캐나다도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동양에 오면은 뭐 도쿄에 있으면 서울도 올 수 있고 북경도 갈 수 있고 타이베이도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파견을 했는데 그분이 오사카에서 살고 거기서 이제 그 유치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한반도도 담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명함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명함은 영어랑 일본어예요. 그래서 한국 올 때 그 명함을 돌리는 거예요. 대만 갈 때 그 명함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오직 일본을 위한 활동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게 그렇게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그걸 갖다가 나한테 그렇게 썩 엄청나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 나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는 게 그게 썩 글로벌하게 영업이고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설득시키기에는 제일 좋은 선택은 아니겠죠. 세 번째는 이건 저랑 같이 일한 적이 없는 기업인데 엄청난 기업이죠. 이케아. 여러분 저 이케아 가보셨나요? 가보면 너무 재미있는 상품이 많죠.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한 건데 이 기업은 그 특이하게 이름을 줘요. 그 시스템이 있어요. 뭐 스댄만이랑 뭐 지명, 그 북구 지명을 무작위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도 회다원이라는 게 이제 에스보 북쪽에 올라가면 노르웨이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상품에다가 갖다 붙이고 뭐 당연히 나쁜 말이 안 나오도록 한번 이제 검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시스템에서 그런 단어를 빼죠. 그런데 해외 진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국에서 이케아가 이제 가게를 열어가지고 많은 이제 상품을 팔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왠지 모르겠지만 태국 사람들이 그 지방의 언어를 본인들이 보고 발음을 했을 때 뭔가 욕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냥 언어적으로 왠지 세된 말을 태국말로 옮길 때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제품 이름이 나는 그냥 마음이었고 지명이었는데 옮기고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선교할 때 어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거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의도치 않은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 이렇구나. 그죠? 그래서 이케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케아가 바로 언어학자들을 컨설턴트로 채용해가지고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돌린 다음에 다 바꿔놨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이케아만큼 대기업이시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근데 스타트업이시면은 해외를 나갔을 때 한번 이름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한번 검토를 받으시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본인이 한 번도 노출이 될 수 없는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한번 알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해외 사례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서 컨설팅을 하면서 봤던 몇 가지의 굉장히 흔히 범하는 실수들 이걸 미리 알아두시면 바로 다시 회사에 가셔서 바꾸셔도 되고요. 그래서